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닷가 도시 부산에서 시작된 고난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여정입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지훈과의 사람을 통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게 된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39살이 되던 해, 부산에서의 독신 생활은 나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자갈치 시장 근처 작은 해산물 가게에서 아침마다 아버지와 함께 문을 열고 신선한 해산물을 가지런히 진열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일이 내 일상이었다. 바닷바람과 섞인 비릿한 해산물 냄새 속에서 나는 평화롭지만 단조로운 삶이 내 몫이라고 여겼다. 사람은 이미 내 삶에서 멀어진 감정이었고 지난 10년간 그 빈자리를 가족과 가게의 일로 채워왔다. 하지만 지금의 이평호는 나의 어린 시절과는 너무도 달랐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내가 겨우 5살이던 때였다.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후 나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잠시 머물러 쓰지만 오래 갈 수는 없었다. 어느 순간 어른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와 한숨 속에서 내가 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나는 겨울의 부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부는 길바닥에서 나는 배고픔을 견디며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하거나 시장 구석진 곳에서 담요 한 잔에 의지한 채 잠을 청하곤 했다. 그렇게 길 위에서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나는 자갈치 시장 구석에서 한 남자를 처음 만났다. 그는 거친 얼굴에 굵은 주름이 깊게 트여 있었고 손에는 생선이 가득 담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나를 흘낏 쳐다보며 지나가더니 잠시 후 다시 발걸음을 멈추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낮고 무뚝뚝한 그의 목소리가 순간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쳐다봤다. 혹시라도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일까 봐 경계심이 앞섰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생선 한 마리를 꺼내더니 시장에서 사온 김밥을 내밀었다. 배고프면 먹어라. 춥지?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배고픔이 이겨냈고 나는 그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 먹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그 자리를 지나며 나를 챙겨주었다. 뜨거운 어묵 국물이나 낡은 코트를 건네며 그는 나를 걱정하는 듯 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내게 물었다.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내 집에서 지낼래? 먹을 것도 있고 잘 데도 있다. 너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그의 제안은 따뜻했지만 나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다. 내가 나 같아서. 나도 어릴 때부터 길바닥에서 살았다.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 왠지 진심처럼 들렸지만 경계심을 내려놓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나를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고 그저 기다리며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겨주었다. 몇 주가 지나 나는 결국 그의 집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의 집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벽에는 바다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말했다. 이제 여기서 살아도 아무도 널 내쫓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그 후 그는 나를 딸처럼 돌보며 생선을 손질하는 법,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학교에 보내며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그의 호의를 의심했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지며 나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8살 때의 일이다. 그때 나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험지를 들고 집에 뛰어들어가며 아빠, 나 1등 했어요. 라고 소리쳤을 때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환하게 웃으셨다. 그 웃음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생선 손질을 하던 손을 대충 닦으시고는 나를 안으시며 우리 혜진이가 최고구나 라고 말하셨다. 그날 아버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으셨다. 특별한 일을 준비하신 건 아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셨다. 그는 김과 밥, 약간의 참기름으로 간단한 김밥을 만들었다. 내겐 그것이 가장 특별한 음식이었다. 아버지는 김밥을 먹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혜진이가 웃으면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어. 앞으로도 웃는 일 많이 만들자. 알았지? 그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힘나게 했는지 모른다. 사실 아버지는 요리를 잘 하시는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의 김밥은 세상 어느 고급 요리보다도 맛있었다. 단순한 김밥이었지만 그 속에는 나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친구들과 다투어 마음이 상해도 아버지의 웃는 일 많이 만들자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한마디가 내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셨다. 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는 늦은 저녁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 번은 내가 친구들과 싸우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세상에는 싸움으로 풀 수 없는 일이 더 많단다. 그래도 너를 믿는 사람은 늘 있을 거야. 바로 나처럼 이라고 말하며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며 살아왔다. 그는 결코 내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언젠가 바닷가에서 담담히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거다. 결혼이든 아니든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며 죽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은 나를 울컥하게 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속으로는 늘 아버지에게 미안함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나의 삶이 그의 작은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3월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현대무용 전공으로 졸업 공연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연습실 바닥이 매끈해서 조심한다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리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크게 넘어졌다. 급심한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고 일어날 수도 없었다. 동료들이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서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무용수로서의 꿈을 이루기 직전인데 이 사고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 같았다. 매일같이 연습했던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내게 작은 희망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 병원에서 내 담당 의사로 만난 지훈이었다. 지훈은 병원에서 첫 만남부터 나를 안심시켜주려 노력했다. 혜진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치료받으면 다 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의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세심한 배려가 단순한 의무 이상의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번 생활은 생각보다 더 외롭고 힘들었다. 특히 밤이면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누워있으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고 내 커리어가 끝나버릴까 봐 두려웠다. 그럴 때마다 지훈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치료 중간중간 그는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간을 내주었고 아버지와의 추억이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들어주며 내 마음을 다독였다. 혜준 씨는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고도 이렇게 성장하신 거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봐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단순히 치료를 도와준 의사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다. 날씨가 맑은 6월의 저녁, 우리는 감선문화마을로 갔다. 알록달록한 벽화와 좁은 골목길이 이어진 그곳은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았다. 우리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노을이 지는 순간 지훈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혜진 씨, 이런 말 갑작스러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혜진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감선의 따뜻한 노을 아래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지훈과의 만남은 단순히 사람을 넘어 내가 다시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준 소중한 인연이었다. 때로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빛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그를 통해 배웠다. 지훈과의 관계는 담선문화마을에서의 고백 이후로 더 깊어졌다. 그는 단순히 나를 위로해주는 의사에서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추억을 쌓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바쁜 병원 일정 속에서도 우리는 짧은 시간을 쪼개며 부산 곳곳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함께 간 곳은 해운대 해변이었다. 그날은 여름의 한가운데였고 햇살이 따가웠다. 우리는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바닷바람을 맞았다. 지훈은 가끔씩 나를 살짝 놀리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내게 몰래 물을 튀기거나 얼음이 잔뜩 든 음료수를 내 손에 쥐어주며 장난스럽게 웃곤 했다. 나는 그때마다 그의 익살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해운대의 파란 하늘 아래 우리는 바다의 소리를 배경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에는 태종대를 찾았다. 지훈은 항상 부산의 자연을 좋아한다고 했고 태종대는 그가 어릴 적부터 즐겨 찾던 곳이었다고 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우리는 전망대에 도착했다. 눈앞에 펼쳐진 탁 트인 바다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훈은 그런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혜진 씨와 함께 올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그의 따뜻한 말이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전망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과거와 꿈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다. 또 한 번 기억에 남는 여행은 지장시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날은 소박한 데이트를 해보자는 지훈의 제안으로 우리는 기장의 작은 재래시장을 걸으며 길거리 음식을 먹었다.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떡볶이, 오뎅, 빈대떡 등을 나눠 먹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그는 내가 매운 떡볶이를 먹고 얼굴이 빨개지자 물을 가져다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 정도도 못 먹으면 부산 사람이라 할 수 없는데요. 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그럼 지훈 씨가 다 먹어요. 저는 순한 맛 좋아해요.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일로도 웃고 떠들며 시장 구석구석을 함께 누볐다. 가을에는 다대포 해변에 닿다.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다대포는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였다. 그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요 라며 나를 데리고 해변 끝자락으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노을빛이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혜진 씨, 이렇게 좋은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혜진 씨의 아버지께로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의 진심이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훈과 함께한 부산 곳곳의 추억들은 단순한 데이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나를 단지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의 새로운 꿈을 함께 그려나가는 사람이었다. 그의 손을 잡고 부산의 골목골목을 걸을 때마다 나는 내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부산 바다처럼 내게 늘 넓고 깊은 위로를 주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훈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게 소개할 시점이 되었다. 먼저 나는 지훈을 아버지께 소개했다. 그것은 한여름의 일요일이었다. 바닷바람이 살라니는 자달치 시장 근처에서 아버지와 지훈이 처음 만났다. 아버지는 지훈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꽉 잡으셨다. 우리 혜진이와 잘 만나줘서 고맙네 라는 말 한마디에 지훈은 살짝 긴장했던 표정을 풀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버지는 지훈이 가져온 작은 선물 상자를 보며 굳이 이런 걸 준비할 필요 없었는데 라며 호탕하게 웃으셨고 분위기는 금방 화기애애해졌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지훈을 가족처럼 대했고 우리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늘었다. 문제는 지훈의 가족에게 나를 소개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날은 겨울의 한가운데 바람이 매섭게 불던 12월이었다. 지훈은 부산 외곽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의 부모님은 단층집을 깔끔하게 꾸며놓은 곳에서 살고 계셨다. 따뜻한 차와 직접 만든 떡이 놓인 테이블 앞에서 우리는 첫인사를 나눴다. 처음에 지훈의 어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녀는 은퇴한 예술 선생님으로 우아한 말투와 품격 있는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다. 혜진 씨, 우리 지훈이가 참 좋은 분을 만났네요. 라는 말에 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분위기가 어딘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자달치 시장에서 아버지와 해산물 가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 내가 입양된 딸이라는 사실을 말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고 이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아버님은 혜진 씨의 친부모님이 아니신 거죠?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께 입양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걱정과 불안감이 스쳐갔다. 그녀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대화는 묘하게 가벼워지지 않았다. 지훈의 아버지는 대체로 말이 없으셨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듣는 듯했지만 어머니와는 달리 감정을 숨기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지훈에게 물었다. 지훈 씨, 혹시 어머니께서 나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좀 보수적인 면이 있으셔. 특히 가족의 배경이나 안정적인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하지만 내가 설득할게. 혜진 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우리 엄마도 곧 알게 되실 거야. 지훈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의 시선이 내 마음에 무겁게 남았다. 그녀의 우아한 말투 속에서도 내가 지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버지를 언급했을 때 그녀의 미묘한 표정 변화는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훈이 내게 보여준 사랑과 신뢰는 내가 겪은 어떤 갈등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나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진솔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 갈등은 나와 지훈이 함께 성장하고 우리 사람을 더 단단히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나는 다음 만남을 준비했다. 겨울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어느 오후, 지훈의 어머니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강남에 있는 한 고급 카페에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나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려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카페는 조용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고 내가 다가가자 차가운 미소로 나를 맞았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매끄러웠다. 나는 살짝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다. 내가 인사를 건네려는 찰나 그녀는 본론을 꺼내며 말을 이어갔다. 혜진 씨, 제 아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그리고 혜진 씨 자신이 지훈이의 미래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와 지훈 씨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다. 그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혜진 씨, 사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훈이는 앞으로 훌륭한 의사로서 큰 일을 해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당신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어울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은 탈처럼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안에는 나를 완전히 대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지만 억지로 웃으며 다시 대답하려 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와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훈 씨와 함께할 때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저희는 서로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좋은 영향을 준다고요? 제 아들의 미래를 이렇게 망치는 게 좋은 영향입니까? 혜진 씨가 정말 지훈이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떠나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명확했다. 떠나라.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이 관계를 끝내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꽉 움켜쥐며 떨리는 마음을 숨기려 했다. 어머니의 냉정한 태도에 분노도 느꼈지만 무엇보다도 지훈이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되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지훈에게 이 일을 말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늘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줬지만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그가 고통받는 것은 원치 않았다. 내가 이 상황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정말로 지훈을 떠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건지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다. 창밖의 겨울 풍경은 차갑고 잿빛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녀의 차가운 말투와 날카로운 시선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어쩐지 모든 게 점점 무거워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지훈과의 관계를 깊이 고민했다. 그의 어머니가 했던 날카로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내가 지훈의 삶에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나는 지훈이 이런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어쩌면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지훈과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 우리는 저녁 무력 관할리 해변에서 만났다.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 씨,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은 내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실망, 그리고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혜진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말씀 때문이에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훈 씨가 가족과 갈등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어머니가 옳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짐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자 지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혜진 씨,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 관계를 끝낼 이유는 없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더라도 내가 당신을 선택했으니 그 선택을 지킬 거예요. 지훈의 단호함에 나는 놀랐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은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며칠 뒤 지훈은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찾아갔다. 자달치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계신 아버지 앞에 지훈이 나타났다. 아버지는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미소를 띠며 그를 맞이하였다. 두 사람은 가게 뒤쪽에 있는 작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아버지께 진심을 다해 말했다고 했다. 혜진 씨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혜진 씨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진지한 태도에 깊이 감동하셨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놓치지 않으셨다. 지훈 군, 내가 진심이라는 건 알겠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 관계로 인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사랑이 크다고 해도 때로는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클 때도 있다. 그 말씀에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런 현실을 깨닫고도 제가 혜진 씨와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혜진 씨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버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좋다. 내가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혜진이에게 널 맡길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다오. 내 딸이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 그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지훈이 나를 위해 보여준 용기와 아버지의 믿음이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나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을 이어갔다. 그의 결심은 단호했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확고한 태도가 나를 붙잡아 주었다. 매번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어머니, 저는 혜진 씨와 함께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제 연인이 아니라 제 삶의 동반자가 될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지훈아,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우려하시는 점을 경청하면서도 혜진인 나의 과거를 넘어 지금의 나를 봐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지훈의 진심과 결의의 어머니는 결국 가족 간의 만남을 허락하셨다. 두 가족이 얼굴을 맞대는 날은 겨울이 끝나가는 3월의 소순으로 정해졌다. 장소는 자달치 시장이 있는 우리 가게로 결정되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정돈하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며 긴장된 마음을 다독였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하며 손님 맞이 준비를 하셨다. 깔끔하게 닦인 테이블 위에는 직접 만든 반찬과 신선한 해산물이 준비되었고 가게는 밝고 환한 분위기를 풍겼다. 지훈의 부모님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혜진 아버지입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평소보다 차분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딘가 경직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의 아버지는 조용히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가벼운 대화가 오가는 중에도 어머니의 태도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녀는 종종 테이블 옆에 벽에 걸린 사진들을 힐끗 보았고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반응을 눈치채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혹시 저를 어디서 본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의 얼굴은 더 이상 미소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지훈과 나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가게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 초 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예전에 힘든 시절을 보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자달치 시장에서 일하던 시절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 중 한 분이셨죠. 그때의 상황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한 듯 당황한 표정이었고 나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때 빚 때문에 힘들어 하셨고 도움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이 지금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뿐입니다. 지훈 군과 혜진이가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반대만 하지 말아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 이후로 대화는 더 이상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이전과 분명히 달라졌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혜진 씨, 저는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걸 알지 못한 채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은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큰 변화였다. 지훈도 어머니의 말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가게에서의 만남 이후 지훈의 어머니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처럼 대놓고 반대하거나 차가운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다. 지훈과 나의 관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고 지훈이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완전히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단순히 시간을 두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반대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누그러질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정리하던 중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아빠, 지훈 씨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 전에는 저희 관계를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아버지는 생선칼을 내려놓고 잠시 나를 바라보시더니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혜진아, 어른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는 일도 있는 법이란다. 너는 그저 내 행복만 생각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투와 표정 속에서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며칠 뒤 나는 지훈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이 이야기를 꺼냈다. 지훈 씨, 혹시 어머니께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는지 알아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도 어머니께 물어봤는데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더라고. 그게 나름의 허락인 것 같아서 더 깊이 묻지는 않았어.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님과 이야기한 이후로 뭔가 달라진 건 분명해. 그 말에 나는 다시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러나 아버지가 굳이 나에게 말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저 마음 한켠에 담아두기로 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내 방 문을 두드리셨다. 혜진아, 너한테 한 가지만 말해주고 싶어서 왔다. 뭔데요, 아빠?
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내가 무슨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이 너를 위한 거였다는 것만 기억해라. 어른들은 가끔 과거의 일로 인해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 말은 분명히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았어요, 아빠. 저 행복할게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의 말처럼 내 행복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될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과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이해를 쌓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녀가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였다. 나는 그녀와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관계를 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른들의 세계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복잡함에 얽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끝까지 지키려 한 지훈의 사랑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2024년 봄,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나는 지훈과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장은 부산의 해운대 근처에 있는 작은 예식장으로 정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곳은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했던 해운대를 떠올리게 해서 의미가 깊었다. 결혼식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어머니의 냉랭한 태도는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아버지도 그 사실을 눈치 주셨지만 아무 말 없이 나를 도왔다. 아버지는 결혼식 전날 나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혜진아, 결혼식은 너희 둘의 날이다. 어른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훈이와 함께 웃으며 그 순간을 즐기면 된다. 그 말에 나는 힘을 얻었다. 나는 아버지와 지훈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이 하나둘씩 예식장에 도착했다. 지훈의 부모님도 일찍 도착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나와 내 가족에게 최대한 공손하려 애썼지만 그 안에는 어색함과 거리감이 분명히 느껴졌다.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긴장을 풀었다. 아버지는 손수 다림질한 깔끔한 정장을 입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혜진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모든 순간을 기억에 담아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오늘 정말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훈은 나를 향해 환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다. 하지만 하객들 틈에서 어머니의 굳어있는 표정이 보였을 때 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웃으려 애썼지만 어딘가 모르게 억지스러워 보였다.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간단한 피로연을 열었다. 손님들이 음식을 즐기며 축하 인사를 건네는 동안 어머니는 대부분 지훈의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짧은 대답만 건넬 뿐이었다.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온 나는 지훈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 씨, 어머니가 아직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결혼식에서 불편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지훈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혜진 씨, 어머니께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당신과 나의 진심이 언젠가는 어머니께도 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결혼 후의 삶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도전과 마주해야 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 나는 지훈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아침 일찍 그녀가 좋아하신다는 대추차를 준비해드리고 집안일에도 자주 손을 보탰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불만을 표했다. 한 번은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라고 지적하시며 미소조차 짓지 않으셨다. 또 다른 날에는 혜진 씨, 집안 살림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훈이가 힘들겠어요. 라며 내 노력과 성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셨다. 나는 매번 속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지훈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거실에서 세탁을 하며 조용히 일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이웃 친구분과 전화를 하고 계셨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내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대화 속 몇 마디가 내 귀를 사로잡았다. 내가 그 결혼을 허락한 건 순전히 어쩔 수 없어서였어요. 그 사람, 아버지, 이 내 과거를 알고 있으니 반대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둘이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 이 아버지임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지훈과의 결혼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아버지와 얽힌 과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내게 항상 너는 내 자신만 믿고 가면 된다. 며 용기를 주셨고 내 행복을 위해 끝없이 희생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어머니의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주방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었다. 지훈은 내 얼굴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챘다. 혜진 씨,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지훈 씨, 어머니께서 왜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를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셨던 거예요. 지훈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어머니의 전화를 우연히 들었다는 것을 설명하며 그녀가 아버지를 언급했던 말을 전했다.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혜진 씨,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해결할게. 당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 지훈은 그날 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겠다며 그녀의 방으로 갔다. 나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끝내 알 수 없었지만 대화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나는 방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불안과 긴장 속에 초조한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지훈이 내게 돌아와 말했다. 혜진 씨, 어머니께서도 잘못을 인정하셨어. 과거에 아버님께 도움을 받으셨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서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다고. 하지만 이제는 노력해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말을 들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았다. 단순히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훈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니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여전히 완벽한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말투는 점점 줄어들었다. 나도 그녀와 더 많이 대화하려 노력하며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혀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랑과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한순간에 완성될 수 없는 것인지를 배웠다. 지훈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지했고
아버지도 여전히 나를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다. 나는 이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비록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나는 믿는다. 진심은 결국 서로를 연결하는 힘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와의 관계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무엇보다도 내 곁에 있는 지훈과 아버지의 존재가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지만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무거움을 느꼈다. 매일 아침 어머니의 시선 속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일이 점점 더 지치게 했다. 지훈은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 주었지만 어머니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봄이 끝나갈 무렵 나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랐던 부산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환경에서 살고 싶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지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거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지훈 씨, 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어머니의 시선을 마주하며 저 자신을 부정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부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나 자신답게 살고 싶어요.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고민이 서려 있었다. 혜진 씨, 정말 그렇게 해야만 하겠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노력해보면 안 될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았다. 지훈 씨, 노력은 제가 정말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 자신이 더 작아지는 기분이에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지훈은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잠시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도 함께 갈게요. 부산에서 새롭게 시작해봐요. 혜진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내 집이 될 거예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터졌다. 지훈이 나와 함께 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그의 어머니와 멀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진심이었다. 몇 주 후 우리는 부산으로 이사했다. 내가 자란 자달치 시장 근처의 작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부산으로 돌아와 자달치 시장 근처의 아버지 가게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공존했다. 서울에서의 복잡하고 긴장된 삶과는 달리 아침 일찍부터 들리는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짠내 나는 바다바람, 그리고 가게에서 풍기는 신선한 해산물 냄새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지훈은 처음에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던 그가 시장 한복판에 서서 생선을 정리하는 모습은 나조차도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배웠다. 지훈 씨, 이 전복은 이렇게 껍질을 떼어내야 더 깔끔하게 나와요. 아버지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알려주면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연습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전복 손질뿐 아니라 닭의 일 전반을 능숙하게 해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아버님, 이 생선으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메뉴가 인기가 많거든요. 그는 서울에서 배운 다양한 음식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메뉴를 합점하자고 했다. 아버지는 처음엔 조금 고개를 갸웃했지만 지훈의 열정에 설득되어 가게 메뉴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그렇게 탄생한 몇 가지 새로운 요리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손님으로 붐비기 시작했다. 나는 가게 일을 도우면서도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집 근처에 있는 예술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현대무용을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수줍어했지만 곧 활기차게 움직이며 춤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도 이렇게 해볼래요. 한 아이가 작은 팔을 올리며 나를 따라 하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의 순수함과 에너지는 나를 춤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다. 지훈은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끔 놀리듯 말했다. 혜진 씨, 가르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저도 춤 좀 배워야 하나요?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우리는 한참 웃었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작은 행복이 되었다. 어느 저녁 우리는 가게 일이 끝난 후 아버지와 함께 집 앞 작은 테라스에서 차를 마셨다. 지훈은 아버지께 가게에서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으셨다. 지훈 군, 이젠 완전히 부산 사람 다 됐네. 다음엔 내가 직접 만든 요리를 손님들께 내보는 건 어떠냐? 지훈은 살짝 머쓱해하며 대답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더 배우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와 지훈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어려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다. 아침이면 시장으로 나가 가게를 열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춤을 추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혜진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대답했다. 네, 아빠. 지금 이대로가 충분히 행복해요. 이제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꿈을 그려가고 있다. 지금은 가게 일을 도우면서도 다시 의사로서 부산의 작은 병원에서 일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는 춤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부산 바다처럼 잔잔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 부산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새로운 동작을 연습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유 모를 피로감과 함께 속이 메스꺼워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며칠 동안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지훈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순간 간호사가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확인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소식이었다. 혼자서 조용히 결과를 확인하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손에 든 진단서를 꽉 쥐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지훈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다. 그는 퇴근 후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혜진 씨,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나는 조심스럽게 진단서를 꺼내며 말했다. 지훈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지훈은 몇 초 동안 나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띠며 나를 꼭 껴안았다. 그의 눈에는 감격과 기쁨이 서려 있었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라니? 혜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반응에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우리는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의 가족이 되어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버지께도 이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는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드시던 중이었다. 지훈과 나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나는 웃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 곧 할아버지가 드실 거예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라, 혜진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아빠. 저 임신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꼭 안아주셨다. 우리 혜진이가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훈군,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너도 아빠가 되는 거니까. 아버지는 그날부터 벌써 손주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다.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제점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손주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시는 모습이 귀여우셨다. 임신 소식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지훈은 병원에서 근무를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와 나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다. 혜진 씨, 오늘 컨디션 어땠어? 뭐 먹고 싶어?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아기의 밤을 꾸밀 계획도 세우고 손수 레이아웃을 그리며 어떤 침대를 놓을지, 어떤 벽지를 고를지 열심히 논의했다. 나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와 함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나는 종종 배를 만지며 작은 생명의 존재를 느꼈다. 아다야, 우리 가족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될 거야. 부산에서의 삶은 이전처럼 화려하지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자달치 시장의 소란스러운 하루 속에서 아버지와 지훈, 그리고 우리 아이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일을 돕거나 병원으로 출근하며 바쁘게 지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게의 중심을 잡아주셨고 나를 위해 건강 보조식품이나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며 손주를 기다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다. 지훈의 어머님은 여전히 완전히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내게 조금 더 따뜻한 태도를 보이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임신 소식을 전한 날 어머니는 다소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한다. 혜진 씨, 건강 잘 챙겨야 할 거야. 아기도, 내 자신도.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작은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어 지훈의 안부를 묻거나 아이를 위한 작은 선물을 보내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때때로 그녀와의 관계를 풀어갈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나와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어느 저녁 아버지와 지훈 그리고 나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혜진아, 내가 이렇게 손주를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거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컥했다. 어릴 적 고단했던 시절,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보여준 모든 희생이 떠올랐다. 아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훈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님, 저도 혜진 씨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혜진 씨를 키우신 모습은 제가 앞으로 아빠로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가족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은 책임이 생길 것이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어머니가 정말로 마음을 열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나는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가끔씩 나는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있는 이 벽은 언젠가 허물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영원히 남아 우리를 갈라놓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가진 사랑과 신뢰만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부산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의 삶은 잔잔함과 경남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우리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겠지만 그 속에서 나는 가족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